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우리 광양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님 오셨습니다. 진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한설 큰 함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네, 광양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이 비 내리는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 때문이겠죠. 이재명을 보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더 급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이 절실함을, 이 절박함을 담아서 6월 3일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순신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 활약했던 이 남해안을 따라서 제가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이순신 장군도 가무파셔서 새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비를 피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죄송스럽긴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3전 23연승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면서 조선을 지켰죠. 조선 백성 수백만 명이 선조의 그 무능함 때문에, 그 무책임함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산천이 피로 물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순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그나마 줄이고 조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순신 장군을 참 여러 면에서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길 수 있을 때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지는 날이 조선 수군이 지는 날이 조선이 지는 날이 되니까요. 그 절박함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죠. 생 즉 사, 사 즉 생이라는 말을 해가면서.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소수의 전함으로 그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일본 해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백성들의 지혜를 많이 빌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로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활용한 것입니다. 저는 행정을 할 때도 우리 국민들의 이 수요자,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이 작전을 짤 때 이 소수의 전함으로 어떻게 저 압도적 일본 해군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작전을 짤 때 이 물의 흐름, 조류의 변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해전에서. 그래서 이 동네 소위 원로 어부들, 이 동네 원로 어부들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다니면서 길을 다닐 때고, 아, 여기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여기는 어떤 조류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다 들은 다음에
그 조류, 시간, 시기 이걸 딱 맞춰가지고 작전 계획을 철저하게 짠 다음에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자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국민이죠.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려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는데 문제는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숫자도 많으니 맨날 모여서 직접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를 뽑아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대의 민주주의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대의 민주주의의 대리체제, 대의체제의 제일 꼭지점에 있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은 누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아니죠. 지배자가 아닙니다. 심부름꾼이죠. 대리인이죠. 일꾼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뭐 국회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공무원이 100만 이상 있습니다. 각 계급이 있죠. 뭐 장관부터 쭉 말단 9급 공무원까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공직자들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내가 시험 잘 봤으니까, 내가 딴 거 내 거지, 내가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권력은 내 거지,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상을 피지배자로 여깁니다.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의자에 앉았으니까 내가 진짜 높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가장 높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는 대리인 중에 약간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대리인 일꾼 중에 약간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착각을 해가지고 주인보다 높은 자리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게 딱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 같은 거죠. 고양이 미안합니다, 야옹.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평소에 국민을 우수히 여기거나 업수히 여기는 이 엉덩이에 뿔난 공직자 대리인들, 당신들은 높은 지배자, 통치자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 국민의 심부름꾼, 일꾼, 대리인, 머슴 이다라고 우리가 자주 지적해줘야 되고, 이 머슴과 일꾼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에 자기들이 지배자로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을, 책임을 물어줘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 위치를 착각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윤모 전 대통령이시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일꾼들 중에 지휘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국민을 하늘로 섬기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쓰는 모든 돈은 국민이 피땀 흘려서 맡겨놓으면서 국민을 위해 쓰라고 한 돈이다. 고스톱 쳐서 딴 당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거 혹시 고스톱판 끝나면 뺏기는 거 아니야? 영원히 그냥 왕 노릇해야지 하다가 한 게 저는 계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광양시민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당신들은 시험을 잘 봤을지 몰라도, 당신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직급이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당신들이 잘해서 누가 뽑아서 뭐 국회의원, 대통령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 아래 있는 우리의 대리인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책임을 물어서 끊임없이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력의 순위는 대통령, 국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1번 국민의 권력이 있는 거죠. 밑에 선출 권력, 밑에 임명 권력이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의자가 높다고 해서 결코 당신들이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다. 6월 3일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그리고 6월 3일에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여러분의 대리인들을 잘 지휘해서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서만 잘 쓸 준비된 훈련된 유능한 충직한 일꾼 누굽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비가 조금 뜸해지는군요. 제가 빨리 끝내고 우리 기다리시는 분들 고생시키지 말라고 하던데 이제 그만할까요? 비가 조금 덜 내리니까, 자, 정치를 우리가 왜 합니까?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한다고요? 국민이 하는 거죠. 국민이 정치의 주체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을 국민이 뽑아서 국민이 하는 거죠. 아, 책도 있죠. 제가 전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그랬다가 요즘은 국민이 합니다로 바꿨어요. 사인도 많이 해드릴 텐데 미안합니다. 그거 자꾸 젖으면 나중에 보기 어려울 텐데. 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매출을 올려주셔서. 이 광양이 이 제철 산업이 매우 중요한데 요즘 중국 때문에 어렵죠. 뭐 중국의 잘못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경쟁 관계에서 이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는 어렵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앞서가야죠. 수소환원 제철을 하든지 뭔가 새로운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가 산업 전환도 지원하고 또 관련 산업도 개편해서 우리가 광양이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지방이 균형 발전해야죠. 그런데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겪게 될 변화의 첫 번째는 인공지능화죠.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이 하는 계산 업무는 전자계산기가 대체한 지가 오래고 합리적 추론은 컴퓨터가 대체한 지가 한참 됐고 이제 패턴에 의한 행동조차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위 노련한 정말 기능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한참 동안 배워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사람들이 능숙한 노동자 역할을 또 대체해요. 걱정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또 걱정할 일이 아니라 또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조업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올려야죠. 그리고 또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도 또 필요합니다. 정부가 그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이제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우리나라는 전부 화석연료 다 수입하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8%라고 합니다. 다 수입해요. 그런데 이제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팔 수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잘 된 거죠. 무슨 말이냐? 이제는 재생에너지, 이 무한한 자연에너지를 이제 에너지로 빨리 바꿔야 돼요. 제일 큰 자연에너지가 뭡니까? 태양. 이 무한하잖아요. 바람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남 해안 지역이 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 태양도, 해안도 아주 복잡해서 그 해안가에 있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 넓은 땅들에 태양광 발전할 수 있죠. 여기 좀 멀긴 한데 우리 신안군은 좀 일찍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태양광 발전 산업의 30% 지분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배당을 받아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연간 가구당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데가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가구당 500만 원 정도를 받게 하겠다. 계속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분을 주민한테 주겠다. 이러니까 신안군에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신안 군수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바구리안 군수인데 안타깝게 뭐 사소한 걸로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군수 자격을 잃었더라고요. 하여튼 신안군의 극히 일부를 태양광 발전 산업을 했고 그중에 30% 지분을 주민한테 그냥 지분으로 준 거죠. 그렇다고 주민들이 뭐 30%를 돈을 내고 투자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다 펀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름만 하면 펀드의 이자와 그 수익률의 차이만큼 받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이 군수가 아마 중앙정부의 미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해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전남 또 경남 이 서남해안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문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방정부, 시장, 군수들의 의지죠. 도지사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거리 비례제가 도입이 됩니다. 전기는 생산해서 송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광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서울로 보내서 서울 사람들이 쓰는데 전기요금이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산지 가격이 배추도 생산지가 싸고 저 도시에 가면 좀 비싸지고 그러잖아요. 수송비가 감안돼서. 근데 전기요금은 생산지하고 소비지 가격이 똑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이상한가 보네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매우 불평등한 겁니다. 그 생산한 곳에서는 비용이 싼 대신에 생산했다는 피해가 있잖아요. 그 원전 근처 불안하잖아요. 화력발전소 근처 불안하죠. 공기 오염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는 생산지와 이제 소비지, 그 수송 비용, 송전 비용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이 곧 이미 도입됐어요. 앞으로는 이게 이제 조금씩 시행돼 가야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의 전기가 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첫 번째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자. 두 번째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시작하는 기업들한테는 땅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죠. 규제. 좀 자유롭게. 웬만한 규제는 다 완화해 주자. 또는 해제해 주자. 세 번째, 전기요금 차이를 확실하게 해서 지방에는 정말로 생산지에는 좀 더 싸게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아마 지방에 대한 산업 수요 상당히 많아질 거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밀어붙여야죠. 그러죠? 그리고 광주 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자. 그래서 살 길을 만들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이고 5년 안에 당장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그 기반은 만들고 시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비가 안 오니까 얘기 좀 해도 되죠 이제. 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도래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남의 것을 뺏기 시작하고 그럼 국가 간 충돌이 격화되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무력 충돌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비관적인 얘기를 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 시기가 지금 길다고 해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 무력 충돌 상황이 다시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산업화 또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위대한 국민들이고 또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을 정말 평화적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이번에도 계엄을 시도해서 계엄을 해서 영구 집권, 영구 군사 정권을 만들겠다는 그 시도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확실하게 제압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국민들이죠. 이 위대한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갈등과 대립이 심해졌어요. 제가 여의도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국회의원들끼리 낮에는 막 말다툼하고 싸우더라도 저녁 때 술도 한잔하고 아이 뭐 낮에 그 좀 미안했어. 또 어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진짜 싸워요. 애들도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진짜 미워해요. 말도 안 해요. 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애들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공무라고 하는 것은 사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잘 안 되더라도 정상적인 정치라면 자기가 주장하는 바 모든 것들이 다 공익에 관계된 거잖아요. 즉 자기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의사가 관철이 안 되더라도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뭐 남의 일인데. 너무 충성스러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공적인 영역의 일들에 사감과 사익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진짜 공리적인 일을 하는 정치인이면 저는 그래요. 막 주장하다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잖아요. 최선은 내가 다 하는데 그게 뭐 나한테 뭐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정책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뭐 떡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정책이 안 된다고 해서 나한테 뭐 손해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사실은 매우 최선은 다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정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별로 안 미워요. 근데 그쪽은 저를 진짜 미워하더라고요. 어째 혐오 또는 증오를 해요. 제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공사구별이 안 돼서 그런 거구나. 뭘 하든지 사익이 개입되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건 정치인들에 관한 얘기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치인들 따라서 같이 편먹고 편나눠서 싸우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심부름꾼들끼리 어떤 심부름꾼은 훔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심부름꾼은 훔치지 못하게 말리다 싸워요. 그런다고 주인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야 빨간 무슨 편 파란 무슨 편 나눠가지고 막 주인이 왜 싸웁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편을 나눠 싸우더라도 국민들은 편을 나눠 싸우지 말자. 그리고 싸울 때 왜 싸우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저들이 왜 싸우나? 뭐 때문에 싸우나? 진짜 왜 싸우나?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면 그쪽 편 들어주고 정말 사익을 위해서 국익을 훼손하면 혼내줘야죠. 그래야 정치인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
세계적 위기, 인류사적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우리 지역의 위기, 이 위기를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힘을 합치는 거다. 지혜롭게, 현명하게,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준비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너 저기 대통령 혹시 되면은 누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 괴롭히고 막 뒤 파고 막 그럴 거지? 난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있나 봐요. 세상은 누가 말씀하셨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 인생도 짧고 집권 기간은 더 짧고 할 일은 산더미인데 내 미워했던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저거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해서 뒤를 파거나 목표를 정해서 괴롭히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 하는 거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 정치 보복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한 기준이 다르잖아, 그죠? 누구는 돈을 많이 벌 막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남들을 위해서 막 뭘 퍼주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남들을 막 괴롭히고 막 밟고 비비고 이러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저로 인해 행복한 걸 보면 그때 행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남시장 때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저 성남시장 때 많이 괴롭힘 당했지만 그래도 시민들하고 힘 합쳐서 각종 단체들 편 안 먹고 다 정말 힘 합쳐서 성남을 전국 최고의 성남시로 만들어서 저 다들 진짜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저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행복해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같이 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비도 더 오는데 새로운 세상, 희망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준비된 충직한 일꾼, 훈련된 대통령 후보 이재명한테 기회를 주시면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 저희 잠깐 포토타임을 위해서 우리 우산을 잠깐 접어주시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 된 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산 잠시만 접어주시면 좋은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위기 극복 책임자